점점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저성장 시대다 아니면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성숙된 시대에서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이게 화두인 겁니다. 대신에 이 모든 물음을 다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커뮤니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서는 네, 안녕하세요. 린치핀 크루를 함께 만들고 있는 자칭 린치핀 재갈공면 ENTJ 임동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테드 시간대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요테드 시간대는 비즈니스의 미래,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갈 예정이에요. 강의를 듣고 나시면 왜 린치핀 크루가 지금과 같은 방향을 띠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린치핀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목숨을 거는지, 그럼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나는, 특히 오늘 처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각자는 뭘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그 의견과 제 나름의 생각들을 덧붙여서 인사이트들을 공유 드릴까 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경제 성장이 당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연 10%에 가깝게 그런 경제 성장률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직장이 나름의 그 정년을 보장해 주니까 미래에 대해서 안도감 또는 희망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성장 시대라는 단어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아직 나는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공포감이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공포감에 잠식돼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당연히 아니겠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 저성장 시대에 오히려 더 잘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시작점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 저성장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해요. 단순히 한탄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최고의 컨설턴트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새로운 책을 내셨어요. 그 비즈니스의 미래라는 책이죠. 오늘 제 강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 야마구치 슈는 성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원 후부터 2100년까지 세계 GDP 성장률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구간이 있죠. 이 구간이 엄청납니다.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GDP 성장률은 급격하게 올라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 시기를 경험한 부모님 세대에게는 사실 세상의 그 성장이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GDP 성장률이 하향 국면에 접어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상승 추세에서 하향 추세로 반전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마구치 슈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부모 세대가 경험한 고성장을 정상적인 상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당시의 상황이 전 인류사에서 특이하고 예외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게 어떤 말을 뜻하는지 제가 좀 살짝 설명드리자면,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고성장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태였으며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사람들은 보통, 저도 포함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가 비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나라나 일본만의 형상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요거는 선진 7개국의 GDP 성장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영을 향해 점점 이렇게 수렴하시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점점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저성장 시대다 아니면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야마구치 슈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을 문명 종료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성장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숙된 상태다. 그러니까 고성장 이후에 점점 성장이 느려지고 있다는 것은 문명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물질적인 수요가 대부분 충족이 되고 그 자원이나 인프라가 그만큼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요걸 한번 봐보시면 저성장이랑 고성장을 나란히 한번 이렇게 둬볼게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고성장이 당연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성숙과 미숙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보통 성숙한 상태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어느 정도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고성장을 이루고 난 후에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는 그땐 성숙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고성장이 미숙한 상태에 가까운 거고 저성장이 성숙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표현만 이렇게 바꾸고 관점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마음이 달라지곤 한다는 겁니다. 저자 또한 우리 사회가 단순히 어두운 그런 침체기로 향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고 밝은 고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순 없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월급으로 생활은 사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밥 먹을 수 있고요. 내가 뭐, 서울에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거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그 물질적 빈곤이 해소된 상태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숙된 시대에서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이게 화두인 겁니다.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요, 린치핀 리더님들은 사람들한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야마구치 슈도 미래에는 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넘어서 문화적 풍요로움을 창조하는 비즈니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사람들에게 그런 물질적 풍요로움을 넘어서 이 문화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각각이 속한 환경에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와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문화적인 풍요로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 뭐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그 사람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수입이든 생각이든 가치관이든 모든 게 사실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 생각하는 힘은 유일한 무기가 된다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야마구치 요에이라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야마구치라는 성을 썼네요. 뭐 형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와세다 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요. 뭐 투자 M&A 뭐 컨설턴트를 거쳐서 컨설팅 창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돼서 매각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나름의 그 여유를 갖던 사람인데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얻고 나서 본인의 그 인사이트나 경험들을 모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사회에 개인의 인생을 끼워 맞추는 그런 시대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이전의 시대, 단순히 회사만 다니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슬슬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만 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국가나 회사라는 단일 회사가 몇 개의 커뮤니티로 분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에 소속돼가지고 그곳에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하나의 그 집단 개념으로서 내가 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그림 한번 봐볼게요. 지금까지의 국가 또는 뭐 대기업, 뭐 회사로 대표되는 그 시스템을 왼쪽에 그 원뿔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나 돈을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위에서 재분배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수직 사회겠죠? 대부분의 대중들, 뭐, 즉, 메이저리티라고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대중들이 여기에 속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의 중심이 되는 이 커뮤니티 사회에서는
필요한 자원을 그때그때 수평으로 배분해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 간에 직접적인 그런 거래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단지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는 그 개인이나 커뮤니티가 있을 뿐이고 수평적으로 이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왕도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마이너리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게 실제로 최근에 그 일본에서는 이 메이저리티와 마이너리티의 비율이 조금씩 역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또 있다고 하네요. 점점 커뮤니티로서의 그런 사회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인터넷의 등장도 한몫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국경을 넘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좀 더 세분화된 그룹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소사이어티에서 커뮤니티 사회로서 이게 전환되고 있음을 또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커뮤니티 사회에서는 이 중요도가 돈에서 신용으로, 일은 노동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으로, 개인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커뮤니티 사회에서는요, 중요도가 돈에서 신용으로, 일은 노동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으로, 그리고 개인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그런 관계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단순히 돈을 쫓기보다는 신용을 쌓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이 돈으로서 교환되는 사회가 바로 커뮤니티 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을 쌓다 보면 돈도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죠. 돈과 신용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은행에서 사실 돈을 대출해주는 것도 내 신용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요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크라우드 펀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가 뭐 제품화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 나한테 먼저 펀딩을 해주라. 자금을 먼저 제공해 주라. 라고 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이고 이게 바로 신용을 돈으로 교환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전 시대에는 단순히 물건과 서비스를 돈이라는 화폐랑 교환을 해왔었지만 이제는 신용이 있으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돈 대신 교환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또 뭐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어떤 뭐 공간을 빌릴 때 당연히 보증금을 내고 돈을 내야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보통의 통념에서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공간의 주인과 뭔가의 신용이 있어요. 신용이 있으면 굳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그거를 신용으로서 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신용이 돈으로서 교환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게 아직은 사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커뮤니티 사회에서는 신용을 쌓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걸 꼭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확천금을 쫓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넓히고 그 안에 신용을 촘촘히 짜넣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파이어족 커뮤니티인 린치핀이 왜 비즈니스와 그 수익 구조를 채택해서 나아가고 있냐. 이거를 한번 제가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커뮤니티에서는 돈이 신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신용을 수치화하면 돈이겠죠. 그리고 신용은 제공한 가치의 총합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시간의 양을 늘려서 어느 정도 밀도를 높이려면 건강에 유의해서 항상 그 에너지가 모아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5가지의 레이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신용 쌓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뭐 커뮤니티 사회로서 이제 점점 전환되고 있는 것도 아는데 그래서 그 적절한 커뮤니티나 환경에 속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속에 쌓은 신용을 어떻게 수익화해 낼 건데? 그리고 신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데 뭐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는데 뭐 시간을 내려면 건강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들을 보통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물음들을 커뮤니티라는 단순히 하나의 집단으로서 한 가지 정도는 해결해낼 수 있겠지만 사실 한 가지도 쉽진 않죠. 근데 이 모든 물음을 다 해결하더라도 지속성을 갖고 나아가기에는 제가 린치핀을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고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느낀 거지만 단순히 린치핀이라는 커뮤니티만으로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다라는 것을 일찍 깨닫게 된 거죠. 대신에 이 모든 물음을 다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커뮤니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 커뮤니티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린치핀과 접목되어야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과정, 그게 뭐냐? 그걸 제가 한번 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 다음 목표가 그 지중해 크루즈를 타고 파리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 린치핀 리더님들이랑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네, 전달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이 채 안 남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함께 탑승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제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그 본업을 병행하시면서 명함이 있을 때 린치핀이라는 기회를 받아들여서 함께 나아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굴을 더 파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는 멀티 커뮤니티의 시대이기 때문에 린치핀과 손을 잡고 네, 꼭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